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경매 시장도 문제가 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 제 신규 서적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넉 달 연속 하락세. 자, 읽어보면은 경매 시장도 얼어붙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경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냥 경매로 거의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경매로 많은 것들을 이뤄냈죠. 경매를 보면은 제가 쭉 입찰을 하다가 갑자기 덜컥 낙찰이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낙찰이 한 3회 정도 있었는데 낙찰을 일부러 받은 게 아니라 물론 받으려고 계속 나갔는데 이 정도면은 좀 보수적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덜컥 연달아 쭈루룩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체감하기에도 경매 시장도 어느 정도 사람이 빠져나갔고 낙찰가율이 내려간 부분 저는 분명히 체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해당 물건지를 가면 호가도 내려가 있고 낮은 실거래가도 있어요. 급매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매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저는. 경매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런 거죠. 제가 낙찰을 한 7천에서 8천 정도 싸게 받고 싶었다면 7, 8천을 싸게 받게 된 거고 7, 8천을 싸게 받았는데 현장에 나가니까 호가가 2, 3천 내려간 거고 그리고 실거래가도 좀 내려갔지만 여전히 제가 받은 가격보다 호가나 실거래가는 높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은 아닌 부분이어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완전 꺾였다, 하락했다는 느낌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고 있는 경매 낙찰가율이 하락했다, 내려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매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사만 보면은 정말 투자자들도 백기를 들은 정말 하락하는 시장으로 전환이 됐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법원의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에 따라서 이 물건이 언제 경매에 붙여졌는지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경매 절차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중요한 게 여기서 얘기하는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예요. 감정가 대비. 중요하겠죠. 감정가 대비 몇 프로의 낙찰이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죠. 감정가가 5억인데 6억의 낙찰이다. 그럼 120%인 거예요. 근데 뭐 4억의 낙찰이다. 뭐야? 80%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낙찰가율은 썩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정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가 여기 예를 나눴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승을 하고요. 202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정체가 되어 있었다고 우리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낙찰가율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지금이잖아요. 근데 얘를 감정평가를 주로 6개월 정도 전에 해요. 사건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지금으로부터 5개월에서 7개월 전이 많습니다. 이 업무를 한꺼번에 하거든요. 근데 법원마다 달라요. 그럼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게요. 이렇게 이루어졌다. 2021년도부터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 거꾸로 202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경매건은 이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았겠죠. 1월에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7월에 나올 테고 6월 달에 감정평가를 나와서 12월 달에 나올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감정평가를 받은 물건은 낙찰가율이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죠? 1월 달보다 2월 달이, 2월 달보다 3월 달이, 3월 달보다 4월 달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낙찰가율도 상승을 하겠죠. 근데 반면에 202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상승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정체가 되어 있었다면 이 기간을 지나서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낙찰가율이 하락을 하겠죠. 왜 그럴까요? 쭉 올라가다 내려가는 건데 경매는 시간차가 있거든요. 낙찰가율에는 시간차가 있는 게 이 감정평가를 6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언제부터 얼어붙었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2021년
9월부터 대출 중단 사태로 시장이 얼었어요. 그러면 9월이니까 6개월 후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6개월 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죠. 2월부터는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낙찰가율이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낙찰가율이 왜 내려가냐면 이전에 높았거든요. 그 전에 시장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높았다가 9월 이후로 대출 중단이 되면서 굳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은 낙찰가율이 내려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 오해하기 딱 쉽잖아요. 지금 이제 경매, 어쨌건 나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인 경매인들의 시장도 내려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경매는 시장을 선반영한다. 이게 사실 완전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새 옛날 법칙 다 깨졌어요. 뭐, 경매장에 애엄마가 나타나면 하락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다 틀렸고요. 제가 경매 시장에서 아이를 보기 시작한 게 2017년도부터 봤어요, 여러분.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저 그때부터 봤거든요. 뭘 내려가요? 하여튼 옛날에 만들어놨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때문에 뭐 상가 쪽에 오른손의 법칙이나 아니면은 애엄마가 나타나면 하락한다는 설이나 약간 성차별적이기도 해서 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경매는 시장을 선반영한다. 이제 낙찰가율이 하락을 하니까 앞으로 시장이 하락을 할 거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고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맞지 않는다고요. 이론이 있을 뿐이에요. 경매 자체의 프로세스가 있을 뿐이라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6개월이잖아요. 낙찰가율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6개월 전 정도부터 또는 그 전부터 시장이 계속 이제 감정평가 대비 내려왔다는 거죠. 그 전까지 낙찰이 높았던 이유는 그때보다 올랐던 기간 동안에 낙찰가율이 올라갔다가 이제 정체기가 오니까 낙찰가율이 다시 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의 시장이 더 중요하지 이것만 가지고 시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 봐야 되니 여러분? 이 낙찰가율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함정에 속이기 제일 쉬워요. 낙찰가율은 의미가 없는 게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평가를 누가 합니까? 법원에서 하잖아요. 감정가는 그 아파트의 당시의 감정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반영하는데 과거 대비 지금 시장이 어떠냐를 볼 수 있는 게 낙찰가율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그 아파트의 호가나 현재 그 아파트의 실거래가 대비 얼마의 낙찰이 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아파트 현장에 나가면 내가 그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에요. 근데 요새 4억 원에 낙찰이 된대요. 이건 의미가 크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5억 원에 사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낙찰가율이 지금 하락했다. 감이 오세요? 지금 그 아파트를 경매로 5억짜리를 4억에 살 수 있는지 3억에 살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에 사야 되는지 아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낙찰가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어쨌건 간에 6개월 전에 감정평가 시즌 대비 지금 봤을 때 변동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시장의 변동이 크지 않거나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의미는 있지만 우리 현실에 중요한 거는 현장에 나갔을 때 일반 매매할 수 있는 일반 물건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 시세나 실거래가에 비해서 지금 낙찰하는 그 가격이 높냐 낮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도 경매시장에 나가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심한 건은 며칠 전이었거든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건 보셨죠?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했던 것 같은데 몇 명 들어왔죠? 60명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들은 많이 들어와요. 왜 들어올까요? 돈이 되거든요. 낙찰을 내가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여전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경매시장이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폭망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경매시장은 주로 기회를 찾는 분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어서 거의 멈추지 않아요. 사람이 줄거나 고가 낙찰이 없어질 뿐이죠. 그리고 요새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근데 전 여전히 이 정도 세금 시스템인데도 경매시장에 사람들이 이 정도 있고 요새 가면 컨설팅이 또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이 경매시장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컨설팅이 늘면 사람들이 투기꾼이 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투기꾼들은 자기가 직접 입찰을 하죠.
내 집 마련, 평소에 경매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컨설팅을 주로 받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 오면 전 뒤에 뒷자리에 앉거나 인근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약간 고가 낙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 말은 시세보다 비싸긴 아니지만 좀 많이 쓰세요. 낙찰을 빨리 받는 게 나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고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이게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사가 거짓이란 뜻이 아니라 낙찰가율이 하락한 거지 아파트 가격이 절대적으로 하락했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는 정도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세금이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볼 때도 이 정도는 알고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